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1일과 7일 이 두 번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를 했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을 입고 저항했다. 특검이 물리력을 썼다. 이렇게 강대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그 상황이 담긴 CCTV를 봤어요. 그리고선 옷차림부터 발언까지 가감없이 묘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길래 그런 건지 들어보시죠.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드러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방의 문을 여는 순간 옷도리도 속옷이었고요.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영상을 열람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망신주기다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쪽 법사위원들만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 범위가요. 1, 2차 체포 당시의 상황이 담긴 79분짜리 바디캠 영상입니다. 8월 1일에 강제 구인을 할 때 이 특검 측에서 도착을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긴 팔이랑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변호인을 불러달라 이렇게 집행을 거절했고 6일 후에 8월 7일에 2차 체포를 하러 갔는데 도착 당시부터 속옷 차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윤 전 대통령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건가요? 일단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 필요성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특검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검사 27년이나 했어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검사 윤석열은 과연 저렇게 저항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조사 장소로 나오지 않는 그리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그냥 응하지 않으시군요. 그럼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했을까? 저는 강제로 구인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그 최순실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피의자라면 이렇게 그 집행을 하러 오면은 그 본인이 끌려나가기 싫어서 그냥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걸어서 나갔던 이유는 어차피 나를 끌고 나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스스로 걸어 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런 것들을 저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행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고 그러면은 굳이 이런 걸 열람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분명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고발했잖아요. CCTV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것이고 국민들도 대체 무슨 일이 있어놨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들어가서 열람을 한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세세하게 뭐 그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할 필요까지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열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람의 당위성은 상당한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망신주기가 도를 넘었다. 여기에 더해서 법도 위반했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의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좀 뭐 민사적으로라도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형집행법 같은 경우에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뭐 청산의 개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만 뭐 CCTV를 필요한 경우에 녹화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사실 어떤 개호하고 상관없는 지금 뭐 체포 같은 경우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부분이잖아요. 이미 종료되고 더 이상 집행을 안 하는데 영장 집행을 안 하는데 그것을 갖다 나중에 뭐든 이 국회 의결을 통해서 다시 열람을 한다. 열람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열람 자체부터 이런 유포의 가능성, 위험성이 내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그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고발한 데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대응을 하려면은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고발을 했다고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지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 구치소로부터 CCTV 확보해서 그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공개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국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 이런 구속된 수감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원이나 검찰에 안 나오면 최고의 압박 수단이 당신 그러면 구속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수감자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체 전에 구치소장도 그 점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체포가 어렵다는 것을 특검도 알고 있고 결국 시도를 하다가 좌절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저렇게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님, 이거 정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정치인을 상대로 그것도 전직 대통령 뭐 그런 상대로 네. 이렇게 이제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미 구속 수감돼 가지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뭐 특검이 또 출발해 가지고 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은 피의자 자신이 수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네.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특검이 판다고 그 기소하면 될 거예요.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또 법원에서 재판장이 할 문제고. 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특검이 아무리 국회에서 특검법이 만들어가지고 출범한 고도의 정치 행위를 지금 이제 특검이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끌고 나오는 그 모습, 그걸 갖다 전 세계 국제적 망신을 갖다 자초하는 이런 정도의 네. 특검의 그런 뭐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피의자로서도 적극적인 자신의 방어권, 자신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특검에 자신이 끌려가봤자 자신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시비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진술 거부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출석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법적 판단을 특검이 해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다 판단이 이루어지게끔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끝까지 끌고 오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미 바디캠을 가지고 그걸 다 찍어놓고 네. 그럼 결국은 브리핑을 하고. 그걸 갖다 교정당국에서도 국회에서 그걸 갖다 제출 요청을 하면은 그럼 그때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네. 사실상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등극하고 1호 작품이 바로 저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사위가 어떻게 굴러갈 건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망신 당하는 것도 네. 생각해 줘야 되죠. 네, 피의자의 적극적인 방어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2차 체포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특검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